근데 왜 뭐 R&D를 깎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R&D도 깎을 때 됐다고 생각합니다. 깎은 거 잘했어요. 잘했는데 문제는 저 속의 문제를 잘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지 않고 정밀 타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얘기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또 한참 지적되는 얘기고요. 제가 볼 때 앞으로 총선 때 윤석열 정부가 가장 공격을 많이 받을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이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좀 방송에서 정말 난타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면서도 난타하는 사람도 있고 잘 알면서 난타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오늘 그것을 잘 설명한 그 글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을 짜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껴 써야 된다. 그 말은 뭐 너무 맞죠. 근데 아껴 써야 되는데 깎은 게 어디냐 그러니까 제일 많이 깎은 게 R&D예요. 그래서 사실상 실제적으로 깎은 거는 지금 R&D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도 깎고 지방행정도 깎았는데 이 두 개는 어차피 세수가 줄면 줄어들게 돼 있는 지방으로 보내는 돈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줄 수밖에 없는 돈이에요. 자동빵으로 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엄청 깎은 것은 지금 R&D밖에 없습니다. 근데 R&D를 16.6%인가 어마어마하게 깎았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정치평론가들이 나와가지고 R&D는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이 정부는 뭐 하는 거냐. 그리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도 연구자들이 출연연구소 또 대학의 연구진 뭐 기업 이런 데서 R&D 예산을 이렇게 갑자기 깎으면 어떡하냐 그러고 죽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스트닥 하는 연구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고 임시직으로 이제 연구비에 맞춰서 고용을 했으니까 지금 현장에서 대혼란이 벌어진 거 맞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이제 내년 총선에 이거 갖고 엄청 공격을 받을 거예요. 제가 이 이슈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한 달 전에 9월 15일 한국일보의 이 미래기술탐사부장이라는 분이 칼럼을 썼는데 이게 한 달 전에 제가 이걸 보고 이게 참 일부는 맞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 얘기가 뭐냐? 연구 현장에 부끄러운 문제가 많지만 예요. 기업 사이에서 정부 연구비는 눈먼 돈으로 여겨진다. 자격 없는 기업이 컨설팅을 가장 한 브로커 업체에다 돈을 주고 산 연구계획서로 국가 연구비를 축내오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넉넉치 않은데도 R&D에 적잖은 예산을 쓰고 있지만 별로 성과가 없다.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중요한 건 맞는데 그동안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 왔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한다. 예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구비를 허투루 쓴다는 연구실 윗선의 부정을 고발하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기득권 학계 벽이 워낙 높아서 무명 또는 신진 연구자들이 참여할 기회를 얻기 쉽지 않다. 자, 이분이 지적을 되게 잘했어요. 이게 뭐냐면 지난 10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예산 짤 때 R&D 예산이 가장 블랙박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짤 때 뭐가 제대로 된 지출 항목이고 뭔지를 알 수가 없고 R&D 예산은 그냥 끝없이 늘어나기만 하기 때문에 막 과학기술 과기정통부, 과학기술부 이런 데다가 뭐 실장급, 차관급을 기재부에서 막 파견 보내고 인사교류를. 왜냐? 그 안을 들여다봐야 이거를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수술을 못했습니다. 지난 10수년 내내 R&D 예산 개혁해야 된다 그러는데 수술을 못한 이유는 뭐냐? 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끼리 짜고 치는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그걸 지적하잖아요. 기득권끼리 P팀을 짜서 라인을 타서 그걸 계속하면 문제 생기고 뭐 빵꾸낸 연구자도 그 라인 속에서 또 다음 연구 과제를 또 받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신진들은 그 벽을 뚫고 들어가질 못하고 이런 문제가 지난 10몇 년 동안 계속 지적돼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R&D 예산을 깎은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알만한 사람들은 깎을 때 됐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동안 너네는 뭐 했냐? 정부가 이거를 카르텔이라고 몰아가는데 그동안 이거 제대로 뭐가 옥석을 가리는 역할을 못했잖아, 너네들도. 예요. 이 말도 맞죠. 이 말도 맞습니다. 도대체 과기부는 그동안 뭐 했길래 이런 거를 모르지 않았으면서 가만히 냅뒀냐. 지금 연구자 지원하고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정부가 하는 건데 그동안 관리 감독할 책임도 못 져놓고 지금 이 R&D 규모가 커지는 사이에 브로커 업체들이 얼마나 배 두들기면서 살았는지 파악도 못하는 정도로 지금 엉망인데 그동안 뭐 하다가 갑자기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언제라도 깎아야 되는 게 맞죠. 이분 얘기가 진짜라면. 저도 이 사람 얘기는 이분 얘기는 많이 도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깎아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일괄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밀 타격을 하지 않고 일괄 삭감을 한 게 사실은 더 문제라는 게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문제의식 맞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지금 계속 늘려왔고 정부가 수술할 때 된 거 맞는데 이번처럼 일괄 삭감을 하면 그러면 옥석을 가리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정말 힘이 약한 사람들 예산부터 그냥 잘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포스트닥들이 막 해고되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오늘 나온 뉴스, 오늘인가요? 토요일 날입니다. 이분이 카이스트 교수인데 이분 글이 굉장히 좋아요. 보세요. 2008년에 R&D 예산이 10조였다. 근데 10년 후에 이게 20조가 됐다. 2배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최근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10조가 더 늘었다. 왜요? 그래서 이번에 엄청 깎았다고 하지만 내년도 25조가 어느 정도냐면 문재인 정부 중간에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예산과 2021년 예산의 중간 정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뭔가 예산이 너무 빨리 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좀 전에 한국일보 저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렇게 갑자기 우후죽순처럼 R&D 갖고 나눠먹는 브로커 업체들이 저렇게 생기는 거는 돈잔치가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동안에 돈잔치가 너무 많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R&D 예산은 지난 10수년 동안 골칫덩어리였는데 어디가 지금 골마 터진 곳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뭉쳐 있으니까 저거를 골치 아파서 못 건드리고 있었는데 잘 모르니까 못 건드리는 거죠. 저거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밝히지 않으면 밖에서 경제부처가 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코로나가 오면서 저기다가 돈을 너무 빨리 너무 많은 돈을 넣은 거예요. 애시당초 문제가 많았던 분야에 돈을 지금 4년 동안 10조를 늘렸다니까 돈잔치가 벌어진 거죠. 그 돈잔치가 벌어져서 저렇게 브로커 업체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나고 난리가 났기 때문에 지금 예산부처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16%를 깎아서 어느 정도가 됐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한참 늘어나는 그 중간 2020년과 2021년 사이 정도로 깎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그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예요. 저도 깎은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일괄 삭감으로 R&D다운 R&D를 할 수 있냐. 그게 문제다. 원래 규모보다 R&D는 배분이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배분 기능이 엉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또가 더 엉망이 된 거죠. 저 돈잔치를 벌렸으니까. 이게 나눠주기, 뿌려주기 이런 거를 고치겠다고 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괄 삭감을 하면서 저런 배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저 배분 메커니즘을 어떻게 고치는지를 정부가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엄청난 후폭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배분의 문제를 고치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거든요. 십몇 년 동안 했음에도 노력했지만 안 된 거죠. 근데 지금 돈잔치가 또 이 코로나 국면에서 어마어마하게 생긴 바람에 도저히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그러고 이번에 일괄 삭감을 한 겁니다. 근데 일괄 삭감을 하다 보니 기존 배분의 문제를 그대로 놓고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깎아 이렇게 된 거죠. 일괄 삭감. 무조건 20% 깎아와 이러니까 아래에서는 이제 자르기 좋은 부분부터 잘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 삭감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그 현장에서 너무나 큰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는 거죠. R&D는 미래 먹거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아무리 돈이 없어도 왜 R&D를 깎어? 차라리 저 다리 놓고 철도 놓는 걸 깎지. 왜 이걸 깎어? 지금 다리 놓고 철도 놓는 거는 내년 총선이기도 하고 그래서 4.5%인가 늘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절대 깎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인프라 관련 예산은 그 교통시설, 철도, 공항 이런 예산은 절대 안 깎을 거예요. 그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예산안도 4.5%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뭐 R&D를 깎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R&D도 깎을 때 됐다고 생각합니다. 깎은 거 잘했어요. 잘했는데 문제는 저 속의 문제를 잘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지 않고 정밀 타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폭풍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저기에 대해서 변명할 거 하고 그 계획도 밝혀야죠. 저는 지금 우리 그 R&D 부처가 그동안 우리가 이 배분 과정이 문제가 많았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건 오래된 문제고 또 최근에는 돈잔치도 있었고 지금 어쩔 수 없이 깎아야 될 때다. 깎아서 이번엔 준비 없이 일괄 삭감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지만 내년에는 이번에 생긴 문제를 순화시키면서 제대로 배분 과정도 제대로 만지겠다. 이런 그 인정과 계획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일단 급해서 깎긴 했는데 그 문제를 이제 지금부터 그 문제를 파악하고 제대로 배분 과정도 고치겠다. 그렇게 그 제대로 된 그 결심을 국민들한테 하는 게 중요하죠.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